요즘 온디바이스 AI가 정말 뜨겁잖아요? 바로 우리 손안의 기기에서 AI가 구현되는 시대인데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제주 반도체의 최신 반기 보고서를 아주 샅샅이 뜯어보면서 이 회사가 가진 진짜 실력과 미래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제주 반도체라는 회사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서요.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떨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적표와 미래 계획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 회사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제주 반도체 어떤 회사일까요? 이 회사의 뿌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fabulous. 말 그대로 공장이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수조 원짜리 공장을 직접 짓고 운영하는 대신에 오직 반도체의 회로를 그리는 설계에만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그야말로 기술 두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회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요. 2000년에 EMLSI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좀 어렵죠. 그리고 2005년에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2013년에 드디어 지금의 이름 제주반도체로 간판을 바꾸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장해서 2022년에는 중견기업으로 딱 자리매김했네요. 이 조직도를 보면 회사의 성격이 딱 보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죠? 다른 사업 없이 오직 반도체 사업부 하나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한 우물만 제대로 파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중된 조직이 도대체 뭘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걸까요? 이제 제주 반도체 심장부 핵심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바로 낸드 MCP라는 제품의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종류의 메모리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쏙 담은 일종의 메모리 종합 선물세 같은 거예요. 2025년 상반기 매출의 무려 45.9%, 거의 절반을 이 제품 하나가 다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제주 반도체의 확실한 효자 상품, 캐시카우인 셈이죠. 이 회사 제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저전력 특화 메모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고성능 메모리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사물 인터넷 장치처럼 작고 배터리가 중요한 기기들에 최적화된 아주 효율적인 메모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칩들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보면 회사의 전략이 더 명확해집니다. 매출의 절반이 넘는 54.4%가 바로 사물 인터넷, IoT 분야에서 나와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그 기기들의 머리 역할을 하는 칩을 제주 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건 바로 자동차 시장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제주 반도체라는 선수 자체는 잘 알겠는데 이 선수가 뛰고 있는 경기장, 그러니까 시장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요, 여러 전문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AI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수요의 파도죠. 특히 AI 서버를 돌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이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체 메모리 시장을 쭉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한동안 정말 힘들었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제주 반도체 같은 메모리 회사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인 겁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디램과 낸드 가격 모두 2025년을 향해서 힘차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제주 반도체에게는 그야말로 순풍이 불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런 좋은 시장 분위기가 과연 실제 성적표에는 어떻게 반영됐을지 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제주 반도체의 매출액은요, 9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더 대단한 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나 성장했다는 점이에요. 그냥 시장이 좋아져서 따라간 게 아니라 시장의 회복 속도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는데 여기 당기순이익을 보세요. 작년 93억 원에서 올해 17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고서를 보면 금융비용 같은 영업 외적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무튼 장사는 잘했는데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줄었다는 점. 이건 투자자라면 왜 그런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 체력 자체는 아주 튼튼합니다. 전체 자산이 2,517억 원인데 빌린 돈, 즉 부채는 625억 원에 불과하거든요.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33% 정도로 아주 낮아서요.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봤으니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아주 명확합니다. 기존의 주력 시장이었던 IoT를 넘어서 훨씬 더 성장 잠재력이 큰 자동차 시장과 또 새롭게 열리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똑똑한 기기에 들어갈 차세대 메모리를 개발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죠. 결국 제주 반도체의 미래는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IoT 같은 틈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는 강점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생산을 전적으로 외부에 맡겨야 하는 팹리스 모델에 어쩔 수 없는 숙제가 있죠. 이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가 성장의 열쇠가 될 겁니다. AI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제주에 뿌리를 둔 이 작은 메모리 설계 전문 기업은 과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이 회사가 앞으로 보여줄 행보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